문다혜가 또 경호원 시켜가지고 돈을 보낸 것도 그것도 이상해. 수천만 원을 경호시켜가지고 한국에 찾아서 누구 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한 2억 5천만 원. 이게 누군가 도움을 받은 부정한 돈이다. 심지어는요, 이게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관봉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쓰는 특활비. 그 특활비 일부가 여기에 섞여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지금. 특활비로 쓰라고 나오는 돈을 알뜰히 챙겨가지고 딸내미 집 사준 거야. 이건 그냥 국고 횡령이에요. 아니 저는 요새 이 소식이 너무 신나요. 문다혜 이제 터질 게 터졌다. 그렇죠. 근데 좀 늦게 터졌죠. 아, 예, 진작에 터졌어야 하는데. 이게 진짜 왜 늦게 터졌나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되지만 진짜 그렇죠. 또 화딱지나지만 네. 약간 만시지탄 뒤늦게라도 네. 터질 것이 터졌다. 네. 제가 뭐 좀 깊은 소식을 좀 빨대 속에서 뭐가 쪽쪽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전에 조국을 완전히 묵사발했던 그 전력을 생각하면 네, 전공은 조국, 부전공은 문다혜, 뭐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부전공을 잘 살려서 제가 그때 또 어디까지 부전공이 전공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복수전공 할 수도 있고요. 네, 복수전공도 되고 네. 또 하다 보면 이게 또 전공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 우연찮게 문다혜하고 제가 또 인연이 또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저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요. 네. 우연찮게 또 문다혜 씨가 제 고등학교 후배를 잠깐 또 했었어요. 근데 물론 학교 다니는 부산외고? 예, 부산 외고에서. 부산외고 중퇴예요, 자퇴예요? 아니면 자퇴죠, 자퇴. 잘린 건 아니고, 예, 자퇴. 그러니까 그 당시에 1학년 때 이제 부산 외고 1학과 들어갔어요. 1학과 들어갔는데. 몇 년 후배? 1년 후배? 2년 후배? 아니죠. 한참 후배죠. 한참 후배. 83년생인가 그러거든요. 문다혜가 84년생인가. 예. 저는 그 10년 이상, 10년도 차이 납니다. 10년 정도 차이 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조국 사건 조사하고 문다혜 조사하면서 부산 내려가서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어떻게 문다혜가 제 고등학교 후배인 걸 알게 돼서 그때 있던 사람들 수소문을 좀 했습니다. 문다혜랑 이제 교분이 있던 친구들 또는 문다혜가 부산 외고를 다녔는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알려진 적이 없죠. 네, 이쪽에서 전혀 공개를 안 하니까 대학교도 뭐 전혀 모르는데 산케이에서 국구식간 얘기를 해서 그런 거긴 하고. 그렇죠.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을 제가 벗겨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부산 외고를 다니다가 1학년만 다니고 2학년 때 부산에 그 금정여고라고 있습니다. 금정여고. 금정산성, 금정막걸리. 맞아. 금정막걸리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전학을 갑니다. 전학을. 왜 전학 갔냐? 아니 부산외고는 좋은데 아니에요? 좋은데죠. 좋은데 왜 금정은? 그것도 인문계고 좋은 학교라서 생각합니다. 근데 왜 갔냐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특목고였으니까 좀 더 이제 공부하는 열기가 좀 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 문다혜 씨가 적응을 좀 못했는가 봐요. 또 사춘기도 오고. 부산외고. 학업이라든가 또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1학기 때 성적이 괜찮았는데 뭐 성적이 좀 뚝뚝 떨어져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많이 떨어졌는 모양이에요. 그 외고에 계속 있다가는 등급이 완전히 엉망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도저히 대학교 못 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죠. 외고에서 자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일부러 이제 내신 관리 때문에 내신 관리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내신 관리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춘기의 이제 어떤 방황 그 시기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때 교사가 상담을 한 게 누구냐면은 엄마가 아닙니다.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아빠인 문재인 변호사. 그때는 야인 시절 변호사였거든요. 부산에서 변호사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아빠랑과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사가 주변에 했던 말이 이제 문다혜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좀 더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약간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83년생이면 단지 16살, 17살이니까 99년, 2000년 정말 무명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이 정말 아무도 모르던 때 그때 무슨 배에서 살인 사건 잔뜩 난 배 변호하고 그러던 때인 것 같은데. 무슨 배 있잖아요. 거기. 그 외국 배에서 살인 사건 난 거 변호했다고 하던 때가 그때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때 한 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대요. 전화 통화를 했고 부산외고 선생님이. 부산외고 이제 선생님이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번 통화를 했대. 계속 그러니까 아빠랑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학교 오지도 않았고 아빠도 물론 안 왔지만 그나마 아빠는 이제 전화 바쁘니까 전화로 아마 그 상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담이 잘 됐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2학년 되면은 학교 잘 다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전화가 다시 와서 전학 보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자퇴가 아니라 전학이네 처음.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선생님이 좀 당황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일본어까지 다니다가 이제 금정여고로 전학을 가게 됐죠. 그때부터 이 집에서는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든가 어떤 관심 이게 엄마보다 좀 아빠한테 좀 있구나. 이제 이런 맥락이 좀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문다혜 씨가 왜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이 있지 책만 들고 않습니까? 뭐 하는 거.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을 받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설명해요. 편집 비용. 출판사에서 편집한 업무 때문에 받은 대가다 이렇게 2억 5천을 받아 주장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자기 책에 대한 인세를 딸한테 넘긴 게 아닌가. 그렇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붙잖아요. 중요한 거죠, 뭐. 네, 증여세 붙으니까 그 증여세 피하기 위해서 그 편집했다고 일을 했다고 이제 짜서 2억 그렇게 한 5천이라고 게 아닌가. 하긴 좀 뭐하니까 2억은 그러고 5천은 꺼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 전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 편집 이거는요, 그 상당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럼요. 저건 그 미술 전공을 했어도 바로 못해요. 맞아요. 그 컴퓨터 툴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 일을 좀 해봤어야지 하는 거지. 그렇죠. 책 표지 편집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도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문다혜 씨는 지금 전공이 미술 전시기획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술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고 전시기획 이런 거. 그래서 본인이 책 편집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이나 업무 노하우를 인정받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 그 저거랑 똑같죠. 뭐 김만배가 그렇죠. 신랑님한테 책 3권 1억 6,500 주고 사준 그렇죠. 거. 한 권당 5천만 원씩 3권 준 거 1억 5천. 1억 5천에다가 뭐 부가세 1,500. 1억 6,500. 그래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거 문준용이 했다 그러면 뭐 문준용은 그래도 디자이너다 말할 수 있는데 네. 문다혜는 말이 안 되지. 언제부터 지가 디자이너야. 그렇죠. 예. 지가 무슨 얼마나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2억을 받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책 표지 편집하고 2억 원 받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문다혜가 1호라고 저는 봅니다. 책 한 권 편집하고, 예, 그 보수로. 뭐, 표지만, 네, 내용도 아니고. 되고 그래서 이제 학력에 대한 베일을 1차로 벗기면 고등학교는 부산 외고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었다. 네. 그리고 2차 베일은 대학이에요. 네. 이 대학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준영은 대학까지 다 밝혔어요. 대학원까지 밝혔고. 문준영은 건대인가 뭐. 건대 나오고 시각 디자인과 이쪽에 있었고 네. 파슨스 네. 이게 디자인 전문 대학원도 갔었죠. 네. 근데 문다혜 씨는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안 밝혔었는데 대학은 이제 일본에 있는 산케 신문인가요? 네. 거기서 곡구식한 대학교 나왔다. 곡구식한 우길기를 학교 그 학부기로 쓰는. 근데 그 곡구식한 대학교 보여줘야 돼. 네네. 보여줘야 돼. 손가락으로 그 깃발 정말 와 진짜 저쪽 쟤네들 완전히 뚜껑 날아갈 그 깃발들이. 그렇죠. 이게 그렇죠. 학교 깃발이야. 저 깃발요 밖에 나가면 특히 무슨 그 시합 있는 날 있잖아요. 국제 경기 있는 날 저거 들고 나가면 퇴장 당합니다. 전범기 들고 왔다고 월드컵 응원 저거기 못 들고 들어가요. 저러고 나온다니까 국사 법학부, 국사 문학부, 국사가 이제 곡구식간입니다. 야. 참 그게 저 학교가 또 어떤 그 누가 아니야 그리고 학교 교복 입나 봐요. 옛날에 우리도 교복 입은 적 있었잖아요. 아니, 네. 대학교도 옛날에는 입을 수 있는데 네. 국사관 대학교구나 곡구식간. 그래서 그게 일본어로 이제 곡구식간이 되는구나. 네. 근데 시바타 도쿠지로라는 저 사람이나 뭐 저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명성하고 시해 사건에 관여가 돼 있는 그 시해를 이제 조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직을 뒤에서 받쳐준 단체가 저 대학 설립자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밝히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일본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일본어 좀 관심이 있었었고 원래부터 일본을 간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갔었고 그러고 나서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않습니까? 네. 졸업해서도 일본 관련된 일을 했어요. 뭐냐면은 부산에서 관광회사에 다녔습니다. 네. 롯데 JTB라고. JTB죠. 네, JTB. 유명한 일본의 관광회사예요. 네. 여행 거기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 다니면서 일본 관광객 오지 않습니까? 부산 많이 오죠, 일본 관광객. 네. 그럼 그 사람들 예약 받아주고 숙소 잡아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일본 상품 개발하고 그 팀에 또 있었어요. 아니 그 일본에서 대학교 나왔으니 일본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 부산 외고도 1억과로 다녔고. 네네네. 그래서 일본 관련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아빠가 그 딸에 대한 것들 다 이제 좀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그때 반일로 정부가 전부 다 반일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그런 이제 구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또 나오네요. 네네네. 조국은 제일 먼저 저 문다혜부터 조져야 돼. 그렇죠. 딴 사람 조질 게 아니라 문다혜부터 조졌어야 돼. 네네, 맞아요. 죽창 들고 문다혜부터 가서 조졌어야지 어디를 지금 딴 데다가 대고 얘기하고 있어. 그때 저 내용 나오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보다 다혜 씨 진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다혜 씨 가르친 부산 예고 교사.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아픈 손가락을 하는 것도 사실 또 하나 더 좀 붙여서 얘기하면은 그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결혼을 어디서 했냐면은 부산 영도에 있는 성당에서 했습니다. 가톨릭 그 집안이잖아요. 저 독실한 신자고 부산 영도에 있는 결혼식장 그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네. 딱히 좀 부모들한테 좀 환영받는 결혼식 아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나 엄마 아빠 이 사람 결혼할래라고 데리고 온 남편이 있잖아요. 남자친구 신랑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 보기에는 썩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예. 아빠는 이제 지금 경력으로 보면 뭔가 좀 큰 일을 하고 뭐 경력도 뭐 이제 대선까지 가고 뭐 실제로는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도 했고 이런 경력이 있는 아빠인데 딸은 되게 평범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평범 정도가 아니라 뭐 토리 게임즈인지 뭔지 뭐 그거 게임 회사 다녔었죠. 네, 거기서도 근데- 프로그래머인지 뭔지가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프로그래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맞아요. 그 프로그래머로 그 자기가 게임 차라리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개발자는 좀 전문성이 그렇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개발자가 아니라고 네.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 회사 영업사원이면 진짜 황당한 건데. 그럼 영업- 진짜 PC방 돌아다니는 건데. 영업 사원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게임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테스트를 해보는 테스터 있잖아요. 전문.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실제 해보니까 네. 이런 재미가 있고 저런 건 재미가 없고 네. 이런 걸 또 수도 알려주는 있죠. 점검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사실 전문성이라고 보기 어렵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게임 회사가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네. 그 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한테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제가 대통령의 사위라고. 어. 그래서 그 사장이 다른 업체를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에 대통령 사위가 다닌다라고 하면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서창호 씨도 네. 그 게임 회사에서 딱히 이름 알리거나 자기가 누구라고 말 안 했어. 있다 보니까 뭐 좀 말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왔는가 봐요. 그거 했더니 그 업체가 이게 왜 굴러온 떡이냐.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한 거지. 내세우고 정부 보조금 받는데 좀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 결혼하고 나서 집도 문재인이 살던 구기동 빌라에서 살았구나. 맞아요. 예. 그 집도 사실은 신랑이 그러니까 이제 딱히 뭐 보태기는 있겠지만 했다고 좀 보기 어려운 네, 상황이 문재인이 얻어준 거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사위가 네. 그렇게 딱 전문성 있게 자리를 못 잡으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사위가 로스쿨 가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결혼 직후에는 미국 로스쿨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 했었구나. 맞아요. 예. 그런 것까지 약간 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잘 안 된 거죠, 뜻대로.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대외적으로 이제 사위가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게임에서 결국 나와요. 나오잖아요. 네, 나와서 네. 이제 그때부터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 게임 회사가 근데 그때도 토리 게임즈. 토리 게임즈도 뭔가 무슨 뭐 약간 그 펀드 같은 거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이것도 보조금. 정부 보조금 같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 사위라는 거 네. 그거 보고 이제 사위한테 이제 뭐 혜택을 주려고 보조금을 몰아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었죠. 네. 그때 그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었고 어쨌든 그 논란 되니까 본이 나와요. 그리고 그 토리 게임즈라는 그 게임 이름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토리 토리라는 이름도 그쵸, 토리 이름도 어. 청와대에서 키우는 대통령이 키우는 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래서 연결이 있다. 그게 그 무슨 유기견인가 데려다가 그쵸. 키우면서 예, 토리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특수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결국은 밝혀지지 않고 신랑은 회사에서 나와서 잠깐 백수 생활을 합니다. 네. 백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떠나 그게 바로 태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네. 갑자기 태국으로 간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의 현재 딸이 네. 딸과 사위와 그 손자 애까지. 손녀들이 음. 갑자기 애, 태국을 하나. 가. 예. 하나예요, 하나. 네네. 하나가 거길 가. 태국을 가.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들이 가서 경호를 하고 뭐 경호팀이 가서 묻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청와대 경호팀도 가고 네. 경찰도 따라갔어요. 경찰도 따라가고. 네, 경찰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경호를 하면서 그거 담당했던 경찰이 그 윤규근의 윤규근 부인이죠.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따라갔던 그 경찰이 어. 굉장히 예외적인 게 원래 그 경찰이 원래 육군의 땅에 있는 경찰만 갔대요. 네. 근데 그때 간 여경이 음. 처음으로 해경 출신이 간 거라는 거예요. 맞다. 해경 예.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는 거지. 평범한 사람이 이제 가는 거면 뭐 순서대로 해서 가는 건데 네. 이렇게 눈에 띄게 한 번도 해경에서 파견받은 적이 없는데 해경에 갔다는 것은 뭔가 문다의 가족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오지 않았겠느냐. 알고 보니까 그게 윤규근.
조국 민정수석과 특수관계였던 윤규군의 부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다이를 또 태국까지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돌봐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에서 더 웃긴 거는 그 태국 타이 이스타 제신가 하는 네. 그 회사 대표는 박 씨인데 그 박 뭐라고 하는 사람? 박석호. 예. 그 사람보다 이 전무라고 했던 차창호가 돈을 더 많이 받았다. 더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회사 그때 무슨 일본인 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받고. 맞아요. 그 다음이 서창호고. 네, 맞아요. 박석호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든가 조금 받았다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받긴 받았는데 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죠. 네.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근데 박석호는 따로 아마 챙기는 게 있었는가 봐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원래 박석호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요. 비행기 티켓이잖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 회사에. 그래서 비행기 티켓 팔면 그 수수료 챙기는 거. 그것만은 전문적인 티켓 영업하는 사람이구나. 티켓 영업하는 사람. 그게 전문 업체거든요. 네. 그 업체를 운영하다가 이상지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항공사를 만들 테니까 네가 여기 와서 사장해라. 바지 사장을 해라. 바지사장을 라고 해라. 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박석호도 사실 서창호 씨가 굉장히 부담됐죠. 왜냐면은 어. 서창호가 누군지를 몰라. 모르는데 이상직 의원이 자꾸 전화 와가지고 야 누가 갈 거니까 거기 일자리 하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집도 알아보고 애 다니 학교도 알아봐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박석호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계속 알아봐줬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되니까는 이제 이상직 의원하고 박석호하고 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이상직 의원은 뭔가 중요한 걸 자꾸 물어보는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박석호가 보기에는 아무 뭐 역량이나 전문성도 없는데 자꾸 챙기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데리고 온 그 사람,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걔가 대통령 사위야. 부마야 부마. 그래서 그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네. 평사원에서 전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무이사가 아니었어요. 아 처음에 타이스타에서 처음에는 올 때는 그냥 평사원. 평사원 왔어. 평상을 받고 업무도 뭐였냐면은 방콕 공항 가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그 거래하던 단골 손님 있어요. 네. 단골 손님 오면은 자기가 편말 들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 저 공원 누구 저 찾으세요? 제가 그러면 차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운전사 저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쵸. 이거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운전사보다 못한 거야 그거는 진짜 운전 고수니까. 짐도 찾아오고 짐 주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네. 질질 끌어가지고 차 뒤에 실어주고. 숙소 안내하고 숙소 안내하고. 그거를 원래 했었대요. 미치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영어를 못 한다는 거야 영어를. 사무실에 내근하고 있으면 국제전화니까 영어로 통화를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전화를 못 받아. 전화도 못 받는 거지. 항공 용어를 설명하면 전혀 모르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모르는데 한국 영어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한국 언어가 다 영어인데.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사람 찾아오는 거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서 쭉 데리고 와. 그걸 그것도 외국 사람 못 데리고 와. 한국 사람만 데리고 와. 외국 사람도 좀 했겠지 뭐 정말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헬로우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몇 달 만에 이제 전무가 돼버린 거예요. 부마라는 걸 알고 나서 아니. 부마가 왔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자리를 올려주면서 그때 사무실 따로 만들어줍니다. 네가 출근하면 이 방을 써라. 그러면서 공항 나간 거를 이제 취소해. 다른 사람 보내고. 딴 애 보내. 그리고 얘는 사무실에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우리 서전무님. 태국 오늘 뭐 먹고 싶어? 맛집 한번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전무로 이제 승급을 하게 되죠. 네.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보도가 돼요. 한국 언론에 타이스타제. 타이스타제 다니고 있다 보도가 돼. 네. 그러면서 이 서창호 씨가 회사에 안 나오게 됩니다. 안 나오게 돼. 본인도 쫄았지. 이거 제가 왜 아냐면은 제가 태국에 찾아갔어요. 방콕에. 아 쫓아가셨어요? 또? 네, 찾아갔습니다. 태국에. 한겨울에 1월 달에 대단하네. 2020년 1월 달에 진짜 부전공이네. 네. 찾아갔는데 그 직원이 한국 사람 직원 몇 명 있습니다. 네. 타이스타제트 태국인들 많고 그다음에 한국인 몇 명이 있는데 그 한국인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서창호 씨가 한국에 보도된 이후로는 출근을 안 한대. 안 나온대. 안 나오고 집에만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안 나온다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언제? 그때가 2020년 1월이에요. 2020년 1월. 그러니까 실제 출근을 몇 개월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간게 2018년 7월이에요. 1년 몇 개월. 그러니까. 그렇지. 1년 몇 개월인데 보도가 됐으니까 보도된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전년도에 한 그 봄, 여름쯤 했었으니까. 그때 그 한국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KBS 기자가 한번 와가지고 자기한테 또 인터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서창호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서창호 없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출근한 지 제법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출근
근데 안 하고 월급을 받다 월급은 그러면 지금 2억 2천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월급을 다 받았어요. 네, 월급 계속 받은 거지. 그렇죠. 일 안 하고. 사실은 받은 거지. 이게 뇌물이야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받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일이라도 했으면 뭐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월급 받은 거 갖고 무슨 뇌물이야.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월급이야. 안 나갔는데. 한 달에 한 800 정도. 네, 그리고 무슨 학비 지원 뭐 300만 원 거주비 350. 거주비 350에서 그거를 2억 2천이 되면 2년치를 거의 받은 건데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예. 2020년 제가 갔을 때 2001월이고 1월에 가가지고 거의 이 종지부를 찍었네.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간 김에 보니까 1년 그러면은 1년 6개월, 1년 8, 9, 10, 11, 12, 17개월치를 받다가 몇 달 더 받았구나. 안 되겠다. 겁나서 못 이겠다. 그리고 저 아까 거주비 350만 원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네. 타이스당에 줬다는 거. 그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문다혜 씨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릴리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릴리 하우스. 그 집이 거기가 태국에서 제일 좋은 데라며요. 그 동네 자체가 네. 다 외교관들이 사는 동네. 외교관들하고 해외 주주원들이 사는 동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유엔빌리지지 뭐. 그러시게. 네. 한남동. 뭐 이런 느낌, 이런 네. 느낌이에요. 예. 네. 되게 좋은 동네 맞아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 거리는 네. 원래 태국이 이제 덥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자체는 막 되게 깨끗하지 않아. 네. 다른 데보다는 쓰레기도 잘 없고 잘 정리돼 있어요. 근데 집을 보면 집은 확 차이 나요. 도로는 그렇지만 집은 확실히 부자 동네라는 게 확 티가 날 정도로 티가 나고요. 엄청 좋아요. 제가 갔을 때 태국에서 이런 집에 살면 살만 왜냐면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도 보셨어요? 예, 왜냐면 제가 그때 한국 주재원이라고 속이고 어. 집주인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집주인한테. 집주인이라뇨. 제가 마침 갔을 때 그 빌라의 집주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 빌라가 20가구가 세대가 있어요. 20세대가 있어요. 평수가 다양해. 평수가 다양한 세대가 있고 관리하는 여직원 한 명 있었었고 내가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 여직원이 사장을 데리고 나오더라고. 집주인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주인은 누가 봐도 야 태국에 이렇게 피부가 밝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피부가 밝더라고요. 밝고 학교네 학교 글쎄요.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풍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외모가 수려해요. 딱 집주인 티가 나.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고 부티가 났어요. 뭐 금팔찌 막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월세를 물어봤는데 마침 문다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 집 구조와 평수가 있습니다. 방하고. 몇 평쯤이에요? 그게 한 40평 정도. 40평. 그리고 그 태국 특이한 게 뭐냐면은 홈메이드가 아예 같이 상주를 해요. 태국은 우리나라는 홈메이드가 상주하는 집 잘 없잖아요. 있긴 있죠. 잘 없죠. 근데 거기는 좀 사는 사람들은 다 있죠. 거기 다 있어. 다 있지. 애 학교 갈 때 가방대 들어주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그쵸.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있어. 그 사람이 사는 방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은 카운터에 포함 안 시켜. 그래서 방수에 안 넣어. 안 넣어. 왜 요만하거든. 맞지. 이러고 자는 데거든. 그보다 조금 고시보다 조금 넓어요. 넓은데 가서 창이 보니까 없어 기본적으로 그런 방들은. 제가 갔을 때 그 창이 있더라고. 제가 갔을 때는 그 창도 있어요. 좋은 집이 그 창이 있는가 봐. 창이. 그래서 나한테 3룸이라고 보여주는데 실제 방은 4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그만 방은 안 치고. 조그만 방은 이제 맞아. 홈메이드라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방을 실제 봤어요. 봤는데 이게 월세가 얼마냐 했더니 28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렇게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이번에 알게 된 게 그때 그 거주비 지원받은 게 3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70만 원이 비잖아요. 이 70만 원 뭘까? 70만 원 더 준 거죠. 뭐 더 준 거겠죠. 이게 더 준 거니까 아니면 생활비 보태거나. 메이드 값을 준 거거나. 그럴 수 있지. 거주비에 메이드 값까지 포함해서 메이드 값 아마 한 70만 원 될 거예요. 거기. 맞아요. 그것도 태국이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갔다. 그 돈까지. 그래서 그 돈까지 치고 수영장도 있고 한 그 집에 살았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서창호 씨가 전무이사로 있었으면은 아마 법인카드 항공비용 그 카드까지 받았을 거다. 그렇죠. 지금 카드도 받았을 건데 카드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확인하면 어려웠어. 근데 아마 그거는 뭐 지금 타이차제스는 다 망해가지고 없어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건데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문다혜 씨가 종종 한국에 들어올 때 비행기 공짜로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태웠다.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주 왔다 갔어요. 엄마 아빠가 대통령이지. 아니 엄마 아빠한테 돈 받으러 왔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 돈이 이상하다는 게 돈이 현금으로. 좀 이거 잠깐 얘기 드릴게요. 2018년에 그 전 남편이 구기동 빌라를 문다혜 씨한테 증여를 해요. 부인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 부기동 빌라가 원래 문재인이 살던 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이 살았었죠. 근데 예. 어떻게 서창호가 또 그걸. 근데 이게 서창호 하여튼 이름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돈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명의는 그 전 남편 명의로 돼 있었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결혼을 하면서 2010년에 결혼했으니까, 네. 결혼을 하면서 아마 돈을 보태가지고 구기동 빌라를 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씨 부부가 대통령 전에 이 빌라에서 잠깐 살았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다혜한테 사준 빌라인데 그때 이제 문재인이 집이 부산이고 그러니까 서울의 집을 따로 사기보다는 그냥 딸 집, 그렇죠. 딸 이름으로 네. 돼 있는, 딸과 사이 이름으로 돼 있는, 사이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집에서 잠깐 대선 그렇죠. 전에 거주를 했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2017년에 떨어질 때. 네, 맞아. 2010년 떨어질 때. 2010년에 될 때. 난 나오지 2012년에 떨어질 그러니까 때. 그렇죠. 그 2012년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선 그 기간 동안 살았던 집이 이 집이에요. 이 빌라예요. 기간 예. 중에 살았던 집.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구기동 빌라를 증여를 해주고 여기 이상한 게 보통 집을 팔면은 남편 명의로 돼 있든 부인 명의로 돼 있든 그걸 굳이 증여해서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상식적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그 구기동 빌라를 부인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부인이 약 석 달 뒤에 이걸 매각을 해요. 그게 5억 1천만 원입니다. 5억 1천만 원 매각하고 태국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태국에 가서 양평동 집을 사요. 양평동 집. 양평동 그 다가구 주택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양평동 집. 뭐 에어비앤비 했다는 거. 그거를 7억 6천에 사요. 그러니까 7억 5억, 5억 천에 팔았는데 7억 6천이면 2억 6천. 2억 5천이 비죠. 가져와야 돼. 근데 이 짧은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이게 불과 10개월 사이예요. 10개월 사이에 2억 본인은 5천을 어떻게 벌어? 그렇죠. 본인이 태국에 있으면서 2억 5천을 현금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근저당인 거 담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설정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2억 5천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태국에서요. 그 경호원 통해 가지고 그 돈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 바트하고 한국 이제 원 이걸 줬어. 그러면 그 경호원은 자기 ATM기에 입력을 해요. 입금을 해. 그리고 경호원이 혼자 한국에 와.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찾아서 그걸 집주한테 줬든지 김정숙이한테 줬든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그때 그 경호원 있지 않습니까? 경호원이 문다혜 씨한테 원과 바트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내가 찾아서 누구한테 줬다까지는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무슨 돈이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당당한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스타제트에서 받은 어떤 지금 웃기는 돈일 게 수도 있는 거고. 게 김정숙은 김정숙대로 자기 친구한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줘가지고 보따리 쌓아줬죠. 그걸 친구가 통장에다 넣어서 그걸 태국에 문다혜한테 보냈죠. 송금했다. 예, 근데 예. 이제 거기 김정숙이라고 이름을 쓰는 바람에 그렇죠. 걸려버렸다는 예. 건데 본인 친구 이름하고 네. 김정숙 같이 본인 썼죠. 이름을 쓰고 그 옆에 김정숙 이렇게 쓰니까 그렇죠. 걸렸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이상하죠. 문다혜가 또 경호원 시켜가지고 돈을 보낸 것도 그것도 이상해. 수천만 원을 경호시켜가지고 한국에 찾아서 누구 줘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자기 계좌가 자기 있고 돈이면은 그냥 보내면 되거든. 되잖아요. 그냥 아이어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렇죠, 맞아요. 집값이다. 그러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2억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간 2억 5천만 원 이게 누군가 도움을 받은 부정한 돈이다. 심지어는요 이게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관봉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쓰는 특활비 그 특활비 일부가 여기에 섞여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지금. 나라 돈 가지고 구기동 빌라 구기동 빌라 집 사준 사는데 거죠. 보태했었다 그러면 이건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활비로 쓰라고 나오는 돈을 알뜰히 챙겨가지고 딸내미 집 사준 거야. 이건 그냥 국고 횡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다혜 씨를 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 그런 이유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 2억 5천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을 못 하거든. 단순히 증여세 포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국고 횡령이야. 국고 횡령. 이 돈이 어디서 국고 횡령이거나 아니면 뇌물인 거죠. 그렇죠. 예. 누구한테 받았거나 아니면 국고에서 삥 쳤거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다음에 양평도 집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임대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받죠. 그러고 나서 2년 아니 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 조국이 그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요. 논두렁식의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노무현도 결국 자기 딸한테 그 외교 행랑 통해가지고 허드슨 비. 달러 뭐 40만 달러인지 140만 달러인지 40만 달러. 네, 40만 달러 보내는 바람에 그걸로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딸한테 뭐 해주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뭐 문준영도 의심스러운 점이 문준영은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전시에서 상을 줘가지고 돈을 받게 하고 하지만 문다혜는 직접 줬어.
근데 그 돈이 출처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문다혜 씨가 이 집으로 또 재미를 본 게 뭐냐면요. 그 양평동 집을 본인이 태국에 있기 때문에 안 살잖아요. 네. 한 번도 안 살았어요. 그리고 임대소득 올렸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팔았죠, 또. 9억에 팝니다. 네. 그때 시세 차익을 본 게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사이에 2억 5천만 원 현금 어디서 가져와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팔 때 1억 4천 차익을 보고 네. 3년 만에 총 3억 9천만 원을 소득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차게 돈을 벌었어. 알차게 돈을 벌었어요. 이래저래.